자,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 직류 발전기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볼 건데요. 직류 발전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쓴다 그랬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쓰게 되면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자장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오른손 법칙 써볼게요.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얘는 뭐냐면, 자, 도체를 갖다가 움직여 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움직이면은 이렇게 볼게요. 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제가 지금 여기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파란색 안 보이나? 자, 노란색으로 그려볼까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의 도체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두 개의 도체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란색 도체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얘는 위로 올라와요. 맞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은 이렇게 돌면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얘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인 거고요. 얘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적용시켜 보면 N극에서 어디로? S극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자, 노란색은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맞아요? 이쪽 작용하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 이쪽에서 일로 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기저귀 방향이. 얘는 어느 방향이라 그랬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 그랬죠? N극에서 S극. 힘은 안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전류 방향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죠. 즉 이쪽 방향이 됩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자, 얘 180도 돌면 어떻게 돼요? 180도 돌면 빨간색이 어디로 가? 이쪽으로. 노란색이 이쪽으로 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얘가 노란색이 되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질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되면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되겠죠. 근데 움직이는 방향은 계속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인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얘가 이제 일로 왔어요. 그죠? 자, 얘가 이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왔고요. 얘는 그러니까 전류 방향 이쪽 방향, 이 분표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얘는 이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180도 다시 돌 거예요. 돌 건데 처음에는 이쪽 방향을 플러스를 잡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해서 플러스 만들었을 거고 요렇게 내려가요. 자, 근데 이제 다시 180도 돌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자, 플레밍의 오른손부터 다시 적용시키면은 N극에서 S극, 힘의 방향은 이쪽, 전류 방향 어떻게 돼요? 빨간색은 원래 어느 방향이었어요? 이쪽 방향이었죠? 근데 어떻게 작용해요? 반대로 작용하죠. 그럼 반대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얘에 의해서는 반대 방향이 될 거니까 얘가 만약 이쪽 방향이 플러스가 된다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문제는 뭐예요? 얘 지금 우리 뭐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 직류발전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파 무슨 파라고 그랬어요? 정연파 사인파죠. 얘는 교류예요, 직류예요? 교류잖아요. 직류 공부할 건데, 직류 발전기 공부할 건데 파형을 만들었더니 기껏해야 교류 발전기인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 얘는 뭐에 대한 원리인 거예요? 그럼 이제 교류 발전기의 원리예요. 단상 교류 발전기. 됐습니까? 얘를 직류로 만들어 주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방향 가는 방향으로 처음에 이 방향으로 다시 이거. 네. 분해가 됐어요.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그럼 이 방향으로 처음에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돼요? 신호를 한번 무조건 끊어 줘야 돼요. 끊어 준다면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신호가 안 나오게끔 가는 방향에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려면 중간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기가 공급되어 오는 게 지금 이 파형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어디의 파형이냐면 여기서의 파형인 거예요. 그럼 이 파형 자체를 갖다가 원래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로 만들어 주게끔, 즉 이렇게 파형이 만들어 주게끔 만들어 주려면, 왜냐면
여기서 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이 파형으로 다시 만들어 주려면 처음 파형에서 나오게끔 하려면 한번 신호를 끊어줬다가 원래 이 상태로 다시 되게끔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한번 끊어주려면 전류라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건 당연한 거고 이번에 길 만들어주는 거잖아. 전류라는 거는 전류가 통하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길을 한번 없애주면 처음에 리셋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껐다 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류가 통하는 길을 자 여기서는 뭐가 됐냐면 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정기적인 길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길이에요. 근데 요거는 보면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한번 끊어져 있죠. 그죠? 그럼 요 부분에 한번 끊어져 있다 보니까 180도 간격이 계속 어떻게 돼요? 신호가 한 번씩 계속 끊긴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호 한번 끊어주니까 다시 원래 어떻게 돼요? 처음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신호. 또 여기서 한번 또 끊어주겠죠? 그럼 180도에 끊어주고 180도에서 한번 끊어주고 180도 한번 또 끊어주니까 계속 신호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 신호만 나오겠죠. 자, 근데 문제는 얘는 직류 같아요, 직류 같지 않아요. 어차피 근데 모양은 직류 같지 않지만 극성은 계속 똑같은 하나의 극성만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코일을 어떻게 감아줄 거냐 이번에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감아주면 여기다가도 이제 이런 식의 각도 값으로 이런 식의 값으로 여기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얘는 요거가 90도, 얘는 요거가 90도가 되겠죠. 그럼 전체가 이러는 각도는 각각 90도씩 이러면서 만들어질 거니까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 두 번째 신호는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또 하나씩 코일을 심어버리면 45도 간격으로 신호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만들어지면 거의 신호들이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의 직류 형태의 회로하고 똑같아질 것이고 그만큼 기전력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거예요. 교류기에는 요 모양을 가진 즉 동그란 원형 모양의 링이 붙을 거고요. 이때의 링을 우리가 슬립 링이라고 그럴 거고요. 직류기에는 정류자라는 게 붙기 때문에 직류 형태의 값이 즉 교류 형태의 값이 직류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직류기에 대한 원리는 이 정도까지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실제 수업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이번엔 동기기 한번 가볼게요. 동기기. 자, 동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동기 속도라고 그랬죠. 속도. 자, 기전력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파형의 주파수 값을 만든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장이 만들어지겠죠. 자장이 만들어질 때 기전력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려면 자장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자, E는 V, B, L의 사인 세타 값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최대가 나와요? 이 값이 1이면 최대가 나오는 거죠. 즉 사인 세타 값이 1이라는 얘기는 세타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장이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때 도체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끊어주면 90도. 90도 한번 더 끊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에요? 이쪽 가서 이렇게 끊어주면 90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얘가 움직이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1번 위치에 가면 파형이 어떻게 나와요? 1번 위치에 가면 여기가 1번이죠. 이제 됐어요. 2번 위치에 가면 뭡니까? 자장이 이루는 각도하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자장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예요? 수평이죠, 수평. 그럼 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기절력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2번에 대한 애는 어디서 만들어질 거냐면 여기가 2번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자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자장을 얼마나 끊어주는 거예요? 90도로 끊어주겠죠? 근데 얘하고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이게 3번이 될 거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장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럼 자장과 도체가 이루는 각도는 0도가 되니까 기절력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0부터 시작해서 180도, 180도에 다시 0도까지 오게 되면 이걸 뭐라 표현하면 얘를 한 주기라고 표현하죠. 그럼 1초 동안 한 주기 움직였다라고 본다면 얘를 뭐라 표현해요? 주파수 F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주파수 F, 자, 한 바퀴 0도부터 한 번 움직였을 때 주파수 F가 여기서 시작했을 때 몇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죠. 그죠? 뭐하고 똑같아요? 회전수 n하고 똑같은 거죠. 즉 1헤르츠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바퀴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1헤르츠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냐면 1초 동안에 한 번 만들어졌다면 얘는 1초 동안에 몇 바퀴 돈 거예요? 한 바퀴 돈 거죠. 됐어요? 자,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N극하고 S극하고 이루는 각도는 몇 도예요? 180도죠. 맞습니까? 자, 여기 극이 몇 개 있어요? N극 하나 있고 S극 하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해요? 얘를 이극기라고 표현해요. 자, 이번에는 극이 몇 개예요? N극, S극, N극, S극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4개. 몇 극기? 4극기. 자, 그럼 4극기는 자, 얘가 1번부터 돌아와서 다시 1번까지 오게 되면 기계적으로 몇 바퀴 돈 거예요? 한 바퀴 돈 거죠. 그죠? 요걸 1초 동안 이루어졌다 하면 얘가 1 RPS가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어요. 자, 근데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 잘 기억해 주세요. N극에서 S극까지 각도 몇 도라 그랬어요? N극에서 S극까지 각도 몇 도? 180도라 그랬죠. 그죠? 얘는 전기적으로도 180도고 기계적으로도 180도예요. 자, 여기서 항상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따르게 해요. 자, N극에서 S극까지 몇 도예요? 몇 도라고요? 90도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N극에서 S까지 몇 도라 그랬어요? 180도라 그랬죠. 그죠? 이게 몇 도예요? 수직이잖아요. 몇 도? 90도가 아니라 180도죠. 전기적으로 따질 거니까. 얘는 기계적으로 돌 때 몇 도예요? 90도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볼게요. 전기적으로는 N극에서 N극까지 가게 되면은 몇 바퀴 돈 거예요? 한 바퀴. 전기적으로는. 그다음에 전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몇 바퀴? 두 바퀴. 근데 전기적으로 몇 바퀴 돌았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몇 도 움직였냐라고 얘기하잖아요. 0도부터 몇 도까지? 360도. 360도부터 몇 도까지? 720도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몇 도가 되는 거예요? 360. 여기 720도예요. 자, 위치 볼까요? 1번 위치 어디? 여기. 이해 가십니까? 왜? 자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자장이 N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끊어버리는 경우니까. 자, 여기 몇 도가 돼요? 몇 번에 있는 위치야? 여기 2번이겠죠. 그 다음에 N극 있을 때 여기 몇 번? 3번. 여기 몇 번? 4번. 여기 몇 번? 5번. 여기는 6번. 여기는 7번. 여기는 8번. 자, 지금 몇 회전 했어요? 1회전 했어요. 그죠? 1회전 했는데 파형은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죠. 그럼 1초 동안에 파형이 2번 나온 거예요. 이 몇 헤르츠예요?
2Lh가 되는 거죠. 얘는 1초 동안 파형이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한 주기라는 거 뭐라 했습니까? 0부터 시작해서 다시 어디까지 돌아가는 거? 다시 G자리까지 돌아가는 거, 0까지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한 주기가 1초 동안 이루어지면 1Hz. 됐어요? 한 주기가 1초 동안 이루어지면 몇 Hz? 1Hz. 그 주기가 몇 번 나왔어요? 두 번. 몇 Hz? 2Hz.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걸 갖다가 공식화를 시킬 거예요. 공식화를. 자, 얘는 뭐라 표현합니까? 얘는 우리가 주파수 F는 얼마예요? 숫자가 2였죠, 2 그죠? 맞습니까? 2가 됐고요. 자, 뭐를 갖다가 나타낼 거예요? 자, 우리 공식화를 제대로 한번 시켜봅시다. 회전 속도에는 자, 여기 얼마예요? 2죠. 맞아요? 급수 몇 개 있어요? 4개. 몇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돈 거죠. 그럼 반대로 주파수 F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2분의 P 곱하기 N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극수가 4개일 때 주파수가 얼마큼 나온다는 거예요? 2개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다시 볼까요? 얘는 N은 2분의 P 곱하기 F면 N이 F가 얼마예요? 1. P가 몇 극? 2극. 그럼 N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돈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단위를 뭘 쓸 거예요? 초당. 이렇게 만든 거니까 N은 P분의 2F란 식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RP S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RPS 단위보다는 뭘 많이 써요? RPM이란 단위 많이 쓰겠죠. 여기다 얼마 곱해줘야 돼요? 60. 그죠? 자, 그러면 RPM이라는 단위를 쓰려면 60을 곱해주게 되면 N은 P분의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요때 우리가 만들어진 속도 요걸 뭐라 표현한다? 동기 속도라고 한다. 자, 근데 이때 동기 속도는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주파수 F에 비례하고, 즉 인가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극수 P에는 반비례하고 극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 내용을 같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동기기 가셔서 조금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동기 속도라는 거는 항상 속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왜? 발전기 만들면 또는 전동기 만들면 극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기 만들고 극수 4급 세팅했는데 얘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뜯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뜯어요? 여러분들 뜯을 수 있어요? 사오신 다음에 뜯을 수 있어요? 발전기 기술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뜯어요? 이거 못 바꾸잖아요. 그죠? 주파수 인가해 주는 거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한전에서 60Hz 인가해 주는데 안 바뀌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속도값은 이 값은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기기를 무슨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요? 정속도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모터는 만약에 얘가 전동기라고 한다면 또는 발전기라고 한다면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속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얘는 속도가 항상 어떻게 돼요?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떨어졌다가도 뭘 유지해요? 다시 지속도 또 유지하는 거고. 만약에 부하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 속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무슨 속도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속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 변동이 계속 떨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계속 지상태 유지하려고 봉봉 떨린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을 나중에 동기기만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 표현하는 건데 이를 뭐라 표현합니까? 얘를 난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제 배울 거란 얘기죠. 동기기 가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두 번째 변압기 볼게요. 자,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원리를 이용한다 그랬습니까?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전자 유도 현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반응을 해서 불이 돈다 그랬죠. 자,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뭐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직류를 넣어 볼 거예요. 직류를. 자, DC가 있어요. DC를 집어넣을 건데, 자, DC가 들어가려면 뭐 해줘요? 스위치를 처음에는 닫아줘야겠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스위치를 닫았는데 닫기 전에는 이 철심의 자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속이 없었기 때문에 닫았어요. 닫는 순간에 전압이 V가 걸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것이고 전류에 의해서 I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쪽 코일은 자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이 코일에 방해하려고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전력을 만들겠죠. 이때 만든 기전력이 E1, 1차 측이라서 E1이 표현할 거고요. 자, 이 자속은 철심을 따라서 똑같이 이쪽에도 뭐가 걸리는 거예요? 자속이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때는 자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거죠. 얘를 막는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자, 기전력이 E2가 만들어지는데 이거하고 반대로 만들어질 거니까 반대로 만들어질 거니까 이때 기전력의 방향은 전부 다 어디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럼 기전력이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전류. 그죠? 그럼 이쪽 방향 뭐가 흘러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어느 경우일 때? 처음에 뭐 할 때? 스위치 누를 때. 왜? 자, 보세요. 스위치 누를 때 여기에 잠깐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 여기 안에는 이제 자속이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겠죠, 그죠? 이 자속에 흐르는 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죠? 직류니까. 크기 방향이 똑같이 일정하니까. 그죠? 자속은 계속 일정한 상태로 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코일은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속이 있기는 있지만 변화량을 느껴요, 안 느껴요? 변화량이라는 거는 있다가 없든지 없다가 있든지 아니면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일정량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는 변화량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는 얘기죠. 못 느끼면 처음에 스위치 누를 때만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버려요. 이해 가세요? 자, 이게 불 들어오게 하려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스위치를 떼어버리면 되죠. 떼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니까 자석이 있다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즉 이 스위치를 눌렀던 걸 열어버리면 여기에 불이 잠깐 반짝 들어와요. 자, 그러면 얘를 계속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스위치를 눌렀다 껐다 여러분들 오락하는 것처럼 따다다다다다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이 막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강의실에 있는 전등처럼 불이 계속 들어오려면 몇 번 눌러줘야 돼요? 1초에 60번을 눌러줘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60번이 맞아요? 켜주는 거, 꺼주는 거, 켜주는 거 연중은 몇 번 나와야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60번씩 나와야 되는 거죠. 눌렀다 껐다를 하려면 진짜 엄청 눌러야겠죠. 팔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거죠.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적으로 몇 번 주면 되는 거? 60번을 주면 되겠죠. 그죠? 60번을 주게 되면 얘는 뭐라고 느끼는 겁니까? 계속 변하네? 라고 느끼는 거니까 계속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압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를 공급해야 된다? 직류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뭐만? AC만.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변압기 전체 흐름 파악만 하고 갈게요. 자, 변압기 요쪽을 우리가 전원 측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전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전원 측에는 항상 뭐가 들어와야 된다? AC.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쪽은 뭐가 달릴 거냐면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를 부하측이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부하측도 무슨 값? AC. 자,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부하 전원측을 영어로 프라이머리가 표시될 거고 우리 부하측은 세컨더리 이렇게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세컨더리 표현되는데 나중에 용어를 갖다가 보다 보니까 P라고 붙으면 거의 다 상전압, 상전류 이런 거하고 겹쳐버려요. 그래서 아예 여기를 뭐라고 표시할 거면 전원측을 1차 측이란 말로 쓸 거고요. 부하측을 2차 측이란 말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초반에 전원을 걸어준다. 그럼 1차 측에 전원을 걸어줄 거니까 V1이라는 전압을 인가하는 상태가 됩니다. 즉 공급 전압이 되겠죠. 인가 전압이. 그럼 전원을 걸어줬다. 즉 기절을 걸어준 건 마찬가지죠. 전원을 걸어줬습니다.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럼 전원 전압에 의해서 I1이라는 전류가 흐릅니다. 자, 여기에는 N1턴,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는 100턴을 감았어요. 여기에는 N2턴, 즉 50턴을 감았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인가된 전압은 100V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전류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철심으로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석이 만들어집니다. 철심은 중간에 끊어진 데도 없고 재질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만든 자석이 여기 똑같이 어떻게 걸려요? 파이라는 자석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석에 의해서 이 첫 번째 N1턴감은 첫 번째 코일에는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죠? 자석이 있다 원래 없었는데 전원이 인가되면서 자석이 들어왔으니까 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기전력이 만들어져야겠죠? 이때 기전력은 이 원의 값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코일 봤더니 뭡니까? N2턴 감은 코일에서 기전력이 얼마큼 만들어졌어요? 없다가 있게 되니까 E2라는 기전력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럼 E2라는 기전력 만들어졌을 때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방향으로 해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기전력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I2에 의한 전류가 만들어질 거고요. I2에 의한 전류에서 부하 양단에는 즉 여기네요. 전압이 얼마 걸리는 거예요? V2만큼의 전압이 걸리겠죠. 됐습니까? 자, 다른 거 손실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요. 이거 볼게요. 자, E1 값은 마이너스 N1의 dt d 파이 값인 거고요. 그죠? 자, E2 값은 마이너스 N2의 dt d 파이예요. 어차피 파이는 똑같죠. 그죠? 그러면 시간 변화량도 똑같은 거죠. 시간 변화량은 주파수가 똑같이 인가되면 된 거니까. 그죠? 그럼 결과도 따져보시면 변압기는 1차에 인가된 주파수가 F1이라고 본다면 2차에 인가된 주파수 F2가 되는데 주파수 F1과 F2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원 인가된 값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파수는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 문제였어요. 변압기의 성질 중, 변압기 특성 중 잘못 설명한 것은 1차와의 주파수와 2차의 주파수가 다르다. 아니죠. 변압기는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볼까요? 자, E1의 값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가전압 V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E2의 값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V2에, 그러니까 E2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V1에 의해서 E1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E1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V2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거 몇 턴이라고 그랬어요? 100턴. 몇 볼트였어요? 100볼트의 값인 거죠? 그럼 이 값이 얼마예요? 1인 거죠. 이해되세요? 자, 얘가 얼마라고요 지금?
1이에요. 몇 톤 감았대요? 50. 그럼 이게 얼마 나와야 돼요? 50이죠. 그럼 코일 감은 턴수만 잘 보시면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걸 나중에 비율로 나타내는 값을 뭐라 표현한다? 건수비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건수비가 여러분 변압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이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변압기 기본적인 원리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변압기 가서 다시 한번 또 집중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흐름 파악 잘 한번 해주세요. V1이 들어갔을 때 전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에 의해서 자석이 만들어지는데 N1 코일 감은 N1 턴수 감은 코일에서 이 자석이 변화에 따른 기전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자석은 똑같이 N2 2차 코일에 들어가는데 이 코일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전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기전력에 의해서 2차 측에 흘러가는 전류가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전체 흐름 파악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직 회로를 공부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뭐 기초이론 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P라는 값, 즉 전력이란 값은 뭐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P는 V I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 얼마가 돼요? V1 I1 P1이 될 것이고요. 1차측 맞나요? 여기가 됩니까? P2 V2 I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P2와 P1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P1이 만약에 들어가는 P1이 10인데 나오는 P2가 12가 나오든지 아니면 더 크게 100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뭐라 했어요? 한번 들으신 분도 있죠? 여기 앉아 계실 필요 없어요. 그런 장치만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제발. 만드신 다음에 저 학원에서 그만두게 하시고 그냥 건물 하나 주시면 돼요. 그냥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린 거니까 방법은. 왜? 절대 못 만들어요. 이게 만약에 성립이 되잖아요. 이제까지 나온 물리에 대한 법칙들이 다 깨져요. 가장 먼저 깨지는 게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깨져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뭐예요? 들어오는 값하고 나가는 값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이 값보다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죠? P1과 P2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방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이에요. 얘 얼마예요? 50이죠. 자, 두 개의 값 같으려면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 됐어요. 얘도 100이죠. 그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2가 돼야 되는 거죠. 전압은 작아지지만 반대로 전류는 무슨 관계가 돼요? 커지게 됐죠. 나중에 이 관계 잘 기억하세요.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권수비로 따진다면 반비례 관계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은 이제 제가 필기는 안 하고 얘기할 거예요. 이론만 얘기할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유도기 가볼게요. 이 유도기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데 이 내용 아직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뭐 가지고만 얘기할 거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그 다음에 전자 유도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잘 보세요. 자,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여러분들 전기기기 교재에는 있을 거예요. 그림, 이런 그림이.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요거 어디서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이거 거의 못 봐요. 왜냐면 기기들이 거의 바뀌어가지고.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요즘은 전기요금이 맞아요. 전기세가 맞아요.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세라고 말하지 마세요. 되게 무식해 보여요. 아시겠죠? 사용한 만큼 내기 때문에 요금이에요. 가스요금, 가스세, 가스요금, 수도요금, 수도세, 수도요금입니다. 알겠죠? 자, 예전에 우리 전기요금 낼 때 어떻게 내셨나요?
요즘은 가스요금 낼 때 이렇게 내죠. 가끔 가다가 사용한 양 문 앞에다가 적어놓죠. 옛날에.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보니까 다 온라인으로 알아서 AMI로 다 측정되니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사용한 양이 다 디지털로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사용한 양을 그날 그달 며칠까지 적어줘야 돼요. 안 적어주면 페널티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죠? 근데 사용량 측정할 때 보면은 이런 계기판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미터링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모란 걸 돼 있어서 뭐 점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숫자 그대로 읽어주고 그냥 기입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혹시 요거 본 적 있으세요? 요 안에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애? 본 적 있으세요? 거기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까만 거가 빨리 돌면 뭐예요? 전기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까만 거가 천천히 돌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 덜 쓰고 있는 거죠. 도둑들이 뭐 보고 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거 보면서 딱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아, 빨리 들어가구나. 집에 사람이 있네.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천천히 들어갈 때 딱 보여요. 걔는 주기가 보이니까. 이건 냉장고만 들어가는 건데 아무도 없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얘 아라고 원판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돌아가는 애들이. 자, 아라고 원판은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자석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 철판, 이게 철판이라고 한다면 자석을 움직이면 철판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따라서 같이 돌아야 될 거고요. 이게 만약에 철판이 아니라고 한다면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근데 얘네들을 구리판이나 알루미늄 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돌고 나서 나중에 따라 움직여요. 자,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자, 여기가 무슨 극입니까? N극이라고 했죠. N극. 그죠? 윗부분이 N극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번 위치, 여기가 2번 위치, 여기가 3번 위치입니다. 자, 자석이 처음에 1번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석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럼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크로스가 돼야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N극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판도 뭐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장이 있다고 인식해요? 없다고 인식해요?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장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자석이 1번에서 2번으로 움직여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러면 원래 1번 위치에 있던 철판은 이게 철판이 하면 안 되겠죠. 이 원판은 뭐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석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로 인식을 하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있다가 얘를 끌고 와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석이 여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으니까 이 철판은 철판이 아니죠. 이 원판은 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석 어디 갔지?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얘는 어떤 방향으로? 원래 있던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기, 절, 여기 필요하죠. 그럼 원판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뭘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자석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 안에서는 이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가 흘러요? 당연히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2번 위치에서는 자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자석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럼 얘는 이 원판은 어떤 반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석이 상쇄되게끔 이쪽 방향의 자석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석을 만들어야지 N극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서로 상쇄되게 만들어서 없애주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해? 요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절력이 만들어져야겠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기절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원판에서. 그러면 여기서도 E에 의해서 I, 여기서도 E에 의해서 I가 어느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로 뭐가 됩니까? 더해지면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원판에서는 갑자기 어떤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에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이 반응은 어떤 때 일어나는 거예요?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움직이고 나서죠. 그죠? 동기기는 원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움직이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전류가 흘렀어요. 자, 이제 원래 여기 자장은 무슨 방향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N극이 일로 왔으니까 원래는 이 방향이 돼야 맞는 거죠. 원판에서는 어떤 방향이 만들어진 거니까 원판에서는 이걸 이기려고 하는 방향인 거고 자속은 원래 N극이 S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작용하는 원판에 작용하는 전류는 어느 방향? 이쪽 방향. 자장은 들어가는 방향. 그럼 힘이 어디로 작용돼요? 아래로 내려오겠죠. 즉 이 전류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장에 의해서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어느 경우에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오고 나서 따라서. 됐습니까? 이번에는 2번 위치에서 3번 위치로 갈 거예요. 그럼 2번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방향. 이제는 뭐예요? 아, 오래 있었으니까 들어가는 애가 된 거죠. 근데 얘가 2번에서 3번을 옮기면 다시 이 위치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있다가 없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는 다시 어떤 상태로 이 방향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판에서. 됐습니까? 자, 얘가 옮겨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어떤 상태가 돼요? 원래 없다가 생겼으니까 막아주려고 나오는 방향의 자석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요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이 방향. 아까 이쪽은 이 방향. 다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움직이고 나면.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제 다시 원 상태. 원래는 뭐였습니까? 이 상태였으니까 이 전류와 이 자석의 방향에 의해서 힘을 어느 방향으로? 이쪽으로 돌겠죠. 자, 문제는 뭐예요? 얘가 움직이고 나서 따로 힘작용, 움직이고 나서 힘작용이죠.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얘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원 상태로 갔어요. 그러면 이 원판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었어요, 제가. 이 점 어디가 있을까요? 원판이 이렇게 가야지 얘가 일단 원위치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점은 한 이 정도 있을 거란 얘기죠. 항상 얼마큼 차이 나요? 원판이 도는 속도와 이 자석이 도는 속도와 원판이 도는 속도는 요만큼의 차이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얘를 갖다가 상대 속도라 표현할 것이고 요 상대 속도에 만큼 뭐가 발생한다? 슬립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유도기의 원리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법칙 뭐뭐 썼어요? 두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자 유도 현상, 또 하나 뭐 썼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죠? 자, 이렇게 유도 현상의 기본 원리를 나타내는 걸 뭐라 표현하냐? 얘를 R라고 의 원판의 원리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 R하고 원판의 원리에는 전자 유도 현상과 뭐가 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 법칙을 썼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거 실제로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자, 보세요.
자, 간이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게 도체예요. 즉 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게 도체예요. 근데 왠지 이 도체가 전선보다 좀 굵어 보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구리 막대를 사용한 거, 즉 얘를 동봉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구리 막대, 즉 구리 전선보다 훨씬 굵어요. 그럼 얘들을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양쪽 끝을 정기적으로 막아야겠죠. 페이로가 구성돼야 되니까, 그렇죠? 양쪽 끝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얘를 단락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락환과 구리 막대로 구성되어 있는 유도 전동기를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농형 회전자라 표현합니다. 농형.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걸 농형 유도 전동기라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무슨 극이에요? 얘가 N극이에요. 이 극이 S극입니다. 이때는 마이크 잡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자, 이 마이크를 자, 이거 보세요. 마이크가 회전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이크가 회전자고요. 어디 볼까요? 혹시 이 마크 보이시나요? 하얗게 보이죠?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요거예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요 바깥에가 뭐가 되는 거예요? N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쌓여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가 N극이고요. 아, 여기 이렇게 뭐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볼까요, 그럼? 네, 바깥으로 두드러지 나온 거고요. 얘는 점점점이잖아요. 그 안쪽이겠죠, 그죠? 자, N극이 이렇게 있는 거고 S극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석이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움직인다 그랬죠. 자석이 움직여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같이 이렇게 따라 돌면 N극이 돌고 S극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얘는 어떤 반응이냐면,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게 어떻게 나오나?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어떻게, 얘가 아래로 가면 얘는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한번 보세요. 자, 요 하얀 거 보시란 거예요. 하얀 거. 이렇게 되면 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얘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럼 얘가 가만히 있을게요. 얘가 가만히 있으면 얘가 움직이면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 점은 이쪽 방향으로 사실은 얘가 도는 건데 얘가 멈춰있다고 가정한다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뭐예요? v/s의 속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자, 자장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N극에서 S극. 그죠?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윗방향. 그러면 도체에는 어느 방향이 기절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전부 다 만들어지겠죠. 그럼 도체에는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적용시키면 왼손 법칙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N극에서 어디로? S극으로 자장이 들어갈 것이고 전류는 이쪽 방향에 될 것이니까 실제 회전자는 어떻게 도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돌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 가정을 하나 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석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짓말 하나 한 거예요. 이 자석은 모터의 바깥 부분으로 우리가 이걸 뭐라 표현한다? 자석이 붙은 부분을 고정자라고 그래요. 고정자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깥에 고정자 측에 있는 부분이 돌아간다는 가정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돌아간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N극, S극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N극, S극이 뭐 한다는 거?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자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를 뭐라 표현한다? 회전자기라고 얘기합니다. 회전자기. 근데 그 회전자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삼상을 인가시켜주면 돼요. 자, 아직 여러분 삼상을 제대로 안 배우셔서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 삼상의 기본은 A상, B상, C상이 각각 몇 도 차이씩
120도씩 차이가 나야 돼요. 평형이 이루어졌다면. 그럼 120도 차이 나고 시간 t 요게 이제 t예요. t1, t2, t3, t 잠깐만요. 아무튼 요거로 볼게요. 교재대로 갈 거니까 네, 요거 치울게요. 여기가 t1이고요. 여기가 t1, t2, 여기 t3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t3. 그러면 얘가 t1이라고 한다면 자, 요거 볼까요? t1에서는 A상, B상, C상이 존재하는데 자, 지금 이 그래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선이 A상이죠. 그럼 A상이 T1 시간에서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값이죠. 아래에 있으니까 이 값은 A상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B상은 어떻게 됩니까? B상은 플러스. C상은 마이너스죠. 그러면 A상은 플러스가 될 거고 C상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 어떤 때? T1일 때. 그다음에 T2일 때는 A가 T2일 때 어떻게 됩니까? T2 여기 있죠. 그죠? 따라오니까 T2가 무슨 값? 아직 마이너스. 그죠? B 값도 마이너스. C 값만 플러스가 되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C 값만 플러스. T3 볼까요? T3일 때 무슨 값이 플러스예요? A 플러스고 B, C 전부 다 마이너스죠. 자, 요걸 이렇게 볼게요. 플러스가 되면 아니 마이너스가 되면 얘는 나오는 방향이고요. 플러스가 되면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 얘는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됩니다. 자, 얘 무슨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얘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몇 도 차이 난다고요? 120도. 자, 봅시다. 자, 얘 첫 번째 게 T1이에요. 자, A가 여기 있으면 B 어디 있어요? 여기. C 여기 몇 도치 차이예요? 120도죠. 그럼 A가 만약에 지금 무슨 값이었습니까? 나오는 값이죠. 이게 나오는 값이라면 자, 선이 들어갔어요. 선이 한쪽으로 나오게 되면 반대쪽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이번이 뭐가 됩니까? A 다시 요건 들어가는 부분. B가 무슨 값이었어요? 들어가는 부분이었죠. 이게 들어가면 반대편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 B 다시 값은 나오는 부분이겠죠. C 값 무슨 값이었어요? 나오는 방향이면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 들어가겠죠. 그럼 C 다시 값은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요거에 의한 전류에 의해서 자석이 만들어질 거. 나오는 방향에 자석이 만들어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만들어지겠죠. 자석이 만들어지겠죠. 얘들 전부 다 합해버리면 요 형태의 자석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의 자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는 전부 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아주는 방향이 될 거니까 얘는 이쪽 방향에 자석이 만들어질 것이고 자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자, 이 들어가는 방향에 의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둘 다 하나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됐습니까? 그럼 이때 자장은 들어가는 쪽이 뭐라 그랬어요? S극. 나오는 쪽이 뭐라 그랬어요? N극. 자, 두 번째 볼게요. T2 시간대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트 크로스 A, B, C 도트 크로스. 그럼 이쪽은 도트, 이쪽은 크로스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크로스끼리 묶고 도트끼리 묶어버리면 자, 얘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합성이 되면 이쪽 방향.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N극. 여기가 S극이 되겠죠. 자, 이쪽 방향 볼까요? 마지막 하나. 자, T3 때는 크로스 도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크로스 도트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도트, 크로스, 크로스. 그럼 얘는 이쪽으로 하나 만들고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면 들어가니까 이렇게 돌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자장이 만들어질 거고 얘도 이쪽 방향으로 자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이쪽이 S, 이쪽이 N극.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요게 막대 자석이라 본다면 자석이 본다면 N극 S극이 어떻게 방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서 자장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회전하고 있죠. 그럼 자장이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만들어졌죠, 그죠? 이걸 뭐라 표현한다고요? 삼상 회전작이라 표현한다. 삼상 회전작이. 그러면 자 우리 앞에 유도기는 뭐가 어떻게 돈다 그랬어요? 자석이 움직이고 나서 돈다 그랬죠? 자석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럼 안에 거 돌아야 안 돌아야 이제. 따라서 돈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간단해요. 뭐만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삼상 전원만 집어넣어주면 돌아요 지가. 그죠?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뭐보다?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동기전등기보다. 자, 이거 무슨 그림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우리는 뭐 시키려고 한 거예요? 자개 회전시키려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기본적인 전기기기의 이론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과목에서 각각의 챕터에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웬만하면 배제하고 갈 겁니다. 왜? 여러분 기초 이론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